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영양 만점 새송이 소고기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고기도 영양이 많은데 새송이 버섯까지 들어가 보면 금상첨 아닙니까? 오늘 새송이 버섯 3개 준비했고요. 지금 이거는 추석 때 먹고 남은 소고기 250g인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딱딱해갖고 냉동실에서 방금 꺼낸 거거든요. 이걸 이제 육즙도 안 빠지고 15분 만에 해동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연계자입니다. 이 연계자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소고기의 느끼함도 사라지고 새송이 소고기 볶음이 정말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동된 소고기 15분 만에 해동하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고기를요, 스텐 냄비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쫙쫙 펼쳐줍니다. 그리고 스텐 냄비 하나를 위에다 올려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부어줍니다. 적당량 부어줍니다. 한 400ml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요, 약간 따뜻한 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접시를 하나 올려줍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는 열 전도율이 좋아서 고기에 있는 냉기가 냄비로 잘 전달돼서 해동이 잘 되죠. 그리고 육즙이 안 빠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새송이 버섯이 커갖고 3개 사용합니다. 먼저 새송이 버섯을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두께는 거의 한 8m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접시에 담아놓고요. 좀 이따 이제 물 끓이면은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 데치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파 반 개 사용합니다. 먼저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이렇게 잘잘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대파 반대 사용합니다. 대파는 약간만 어슷썰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이 끓고 있을 때 새송이 버섯을 넣어줍니다. 새송이 버섯 데치는 시간은요 20초만 데쳐야 됩니다. 오래 데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너무 오래 데치면은 물러봅니다. 20개를 꼭 세세요. 자, 20초가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요, 채반에다 바로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찬물로 이렇게 살짝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열기를 식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빼주세요. 양념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2스푼, 그 다음에 굴소스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조청 쌀엿 수북하게 1스푼 사용합니다. 조청 쌀엿이 들어가면 또 윤기가 번질번질해 봅니다. 감칠맛을 위해서 양파랑 새송이 버섯이 들어가서 소금을 한 3꼬집 정도 더 넣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3꼬집 넣고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연계자 2cm 정도만 사용하면 됩니다. 딱 2cm 정도 됩니다. 이것이요. 연계자만 이제 들어가면은요, 소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풍미가 확 살아나불죠. 이렇게 양념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팬에 부어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팬에 양념을 하나하나 넣으면은 요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후추하고 통깨는 나중에 사용하겠습니다. 해동한 지 15분이 지났습니다. 아까 부은 물도 드러내고요. 한번 보세요. 해동이 잘 됐습니다. 아까 깡깡 넣은 것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해동이 잘 됐다고요. 그리고 스텐 냄비가 냉동실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다고요. 열 전도율이 있어서 급하게 해동할 때는 꼭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해동한 소고기를 그대로 부어줍니다. 가스불 켜고요.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 1스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용유를 1스푼 두른 다음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팬에 달궈주면 이제 소고기를 볶아주면 됩니다. 이야, 냉동고기가 그냥 해동이 돼버렸더만 그냥 고기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 소고기 볶을 때
미림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아까 양념에 연계자가 들어가서 소고기 잡내를 다 잡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식용유만 넣고 이렇게 달달 볶아주세요. 추석에 남은 고기 있으면은 지금 꺼내서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거든요. 이 정도 볶아졌을 때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와 같이 볶아줍니다. 불은 중불로 낮추시고요. 양파와 같이 볶아주면은 양파에 이제 수분이 나오면서 소고기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양파 넣고 한 2분 정도 볶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새송이 버섯 아까 데치 갖고 식혀놓은 거 넣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이리 갖고 이제 소고기랑 같이 볶아줍니다. 살짝 섞은 다음에요. 이제 소고기가 거의 익었잖아요. 이때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볶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돼지 불백 양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소고기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겨자를 넣고요. 이 새송이 버섯을 센 것을 썰어갖고 볶으면은 양념이 다 속으로 스며들어갖고 버섯만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번 데친 것도 포인트거든요. 아따, 오늘 새송이 소고기 볶음 정말 맛있게 볶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의 볶아졌을 때요, 대파 넣어주고요, 후추 2꼬집 정도 이렇게 툭툭 쳐줍니다. 그리고 살짝만 이렇게 이제 볶아주면은 그야말로 추석 연휴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소고기 볶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이렇게 술술 뿌리면은 새송이 소고기 볶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 볶아졌는데요,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이구, 냄새 죽이준다요. 야,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서 식감이 부드러워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새송이 소고기 볶음, 요즘 이만한 반찬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